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지금 공기가 맑고 아주 싱싱하고 싱그럽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싱그러움을 좀 몸에다 바르세요. 그러면 정신과 육체가 싱그러워집니다. 그게 자연의 이 기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 봄철도 이제 다 지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대요. 충분히 잤는데, 충분히 쉬었는데도 계속 피곤하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체, 몸 내부에 겉은 멀쩡하지만 몸 내부에 염증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몸 내부가 지금 뭔가 차갑다는 겁니다. 상하가 전부 차가워서 한자로 보면 여기 불탈 염자, 불꽃 염자, 상하를 좀 따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상하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매운맛과 짠맛, 이 두 가지가 풍부히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김장김치요, 각종 장류 장아찌입니다. 이런 음식을 안 먹고 뭘 많이 먹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피곤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어서 지금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신호, 어떤 것들이 보내는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유 없이 무슨 뭐 특별하게 등산을 이빠이 갔다 왔거나 뭐 자전거를 이빠이 탔거나 운동을 이빠이 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나 아주 피곤한 거예요, 좌우가. 그 다음에 무기력해, 푹 잤는데도 아주 피곤한 거예요. 이것은 몸 안에 염증이 많이 누적되고 있다. 즉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 과자나 불행이, 콜라, 사이다, 빵, 떡 조가리, 이런 걸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어쩌면 일시적인 증상 같은 급성 뭐 염증 같은 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게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거는 만성 염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 무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런 만성염증 환자들 보면 이게 60에서 80%는 만성 피로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 환자들 보니까 60에서 80%가 이런 피로감과 무기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염증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2023년도 보험공단 자료에 보면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 만성 피로 증후군, 그러니까 이 염증인 걸 모르고 그냥 피로 증후군이야, 이건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70% 이상에서 우리가 이 염증 수치 할 때 보면 CRP나 SAA 수치를 봅니다. 이건 C 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하고, 이건 혈청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런 염증 수치를 체크하는 그런 점검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정상인에 비해서 2배가 높더라는 거야. 이 수치들이, 염증 수치가 2배가 높더라는 거야. 어떤 사람들이 만성 피로한 사람들, 그러니까 피로가 또 무기력한 사람들은 몸 안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 염증이 생겼다, 염증이 그냥 계속 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렇게 피로감이 생기는 원인이 뭐야?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그냥 과자, 나부랭이, 빵, 떡 조가리 먹은 게 원인이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이
이유 없는 또 원인 없는 원인 없는 근육통이나 관절이 여기저기 아픈 것이야. 뭐 특별히 뭐 일을 했거나 다쳤거나 하면 그건 뭐 정상이라 이 말이야. 그런 것도 없는데 푹 자고 피곤하다. 그냥 무기력하다. 그러면서 관절도 여기저기 아프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뻣뻣하고 부종도 생기고 이런 사람들. 2024년도 류마티스 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만성 관절통 환자, 관절 환자의 85%, 관절통 환자의 85%가 CRP 수치가 보통 사람보다 3배가 높더라. 요거 시반응성 단백질 이 수치가 보통 사람보다 3배가 높더라. 여기는 2배가 높고 여기는 3배가 높고. 그러니 이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근육도 아프고 여기저기 부종도 생기고 아침에 뭐시뭐시 뭔가 조시가 안 좋다. 그러면 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멀쩡해요. 자, 세 번째는 소화불량이야. 이 소화불량과 그 다음에 피부 트러블이 생기는 사람들, 뭐 복부 팽만, 설사, 또 변비가 뭐 갑자기 생기고 이런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몸 안에 체내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또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도 우리 몸속에 면역세포가 이 장내 약 70%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 장내 면역세포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게 전신으로 퍼집니다. 순환돼요. 퍼져요. 전신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문제가 크다 이 말이야. 근데 단순하게 그냥 소화불량이고 피부에 무엇이 뽀드락지 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또 이것도 2024년도 국민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만성 소화불량 환자의 65%, 만성 소화불량 그냥 뭐 잘 안 되는 거야. 65%가 이 SAA 요게 뭐라 그랬지 아까? 혈청 아밀로이드 수치, 이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보다 보통 사람은 10ml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15mg, 아니 15mg이야. 리터가 아니라 15g. 원래는 보통 10mg 이하가 돼야 되는데 이건 15mg 이상 1.5배가 높더라 이게. 또 피부 트러블 환자의 70%, 10명 중에 7명도 역시 이 수치가 약 2배 정도 높더라 이게. 그러면 전부 다 이 피로감, 무기력, 그 다음에 근육통, 관절통, 소화불량, 뭐 변비, 설사, 피부 트러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겉은 멀쩡한데 몸 안에 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콜라, 사이다 이런 빵, 떡 조가리 먹고 생활하는 것으로 이런 스스로 만성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병원 가서 점검을 받으라.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 우선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건 정상적인 삼시세끼 식사를 매콤하고 찝찝하게 하라. 그리고 이거는 간식을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간식을 먹고서는 절대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이 소변 염도계로 소변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봅니다. 그 집에서도 얼마든지 사면 돼요. 요런 거, 요 국자 같은 거, 요렇게 해서 소변 받아보면 요 소변 염도계 요거 뭐 별거 아닙니다. 3만 얼마밖에 안 돼요. 요거 해보니까 내가 과자 먹고 콜라도 한번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이걸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과자 나브레 가공식품 먹고 커피 먹고 이걸 먹어버리면 소변 염도를 0.9% 이상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볼 땐 한 7, 80%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과자 뭐 나부랭이 뭐 이런 거 빵 쪽쪽아리 음료수 안 먹는 사람 없어요. 또 술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술 속에 액상과당 들어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 먹다 보면 0.9% 이상의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변의 염기농도 0.9% 이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환자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가공식품, 청량음료 이런 거 먹으면서는 0.9%의 염기농도를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소변 염기농도가 0.9%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무기력증, 피곤 이런 게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싱겁게 먹고 가공식품 먹고 음료수 먹는다, 이거는 죽을 짓입니다. 그것은 0.4% 올리기도 어려워요. 아주 안 올라요. 그럼 결국 맨 밑으로 0.4%, 아주 올라야 0.6%밖에 안 오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0.9% 이하로 내려가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확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런 게 하고 이 몸 안에 존벌나가 계속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정도 딱 되면 어김없이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를 진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과 생채식, 가공식품들이고 자연식으로 이런 0.9% 이상을 올리려면 삼시세끼 식사하고 간식을 끊고, 줄이는 게 아니에요. 간식을 끊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간식을 먹고 싶으면 물만 먹어야 돼요. 커피 끊고, 과자 끊고, 음료수 끊고, 삼시세끼 정량 식사만 딱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매콤하고 짭짤하게. 또 어떤 분이 생식 먹으면 얼마나 되냐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약 30일 정도 먹어야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한 끼 기준으로 약 90일 정도 열심히 노력해야 이 0.9%의 염기 농도를 올리고 정상 체온과 정상 체액을 유지하면서 이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성 피로, 무기력할 때 소금을 몇 알, 천일염 소금을 몇 알 입에다 딱 넣어보세요. 눈이 번쩍 떠지잖아. 피곤한 게 싹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콜라, 사이다 먹으면 금방은 아주 기분이 쫙 좋아져요. 갑자기 혈당이 딱 오르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졸립니다. 그것은 속 안에 염기 농도가 부족하면 피로감이 온다. 그래서 소금을 몇 알 입에다 딱 넣으면 눈이 번쩍 떠지면서 이 염기 농도가 일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피로감이 쫙 해소됩니다.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돼. 얼마만큼? 0.9% 이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결국 매콤하고 찝찝하고 간장독에 빠지고 소금에 절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해보니까 그래요. 과자 먹고 뭐 하루에 한두 번 과자 나부랭이 먹고 빵 먹고 그다음에 뭐 사이다 한 잔 먹고 뭐 커피 먹고 이렇게 해서는 0.9%의 염기 농도를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안 올라갑니다. 아무리 해도.
기껏 해봐야 0.6밖에 안 올라가요. 원래는 0.9% 이상이래야 염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얼마나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혈액 검사는 매일 병원에 갈 귀찮으니까 집에서 이런 측정 염도계를 하나 사서 이거 오줌 그냥 받아보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됐을 때, 지난번에도 지난번 유튜브 2499편에 보면 염증을 잡아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염증이 많으면 12개 분야 293개 질환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염증이 있으면 우리 몸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12개 분야에 293개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어떤 거든지 몰라. 어떤 게 생길지, 어떤 게 먼저 걸릴지 몰라. 동양의학적으로는 약 240개 질환이고, 서양의학적으로는 12개 분야 293개 질환이 어떤 게 걸릴지 몰라요. 그러려면 줄여야지. 걸리고 나서 이거 뭐 이럴 줄 몰랐는데, 그게 무지한 거지 뭐야. 그래서 무지병을 털어내려면 이런 것들 매일매일 이런 유튜브 내용을 보고 자기가 공부해야 돼. 학문을 갈고 닦으면 지식과 지혜가 넘쳐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강도 예방하고 얼마든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 모든 건강과 이런 질병 예방의 치유의 본인은 주체는 본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피곤함과 이 무기력감이 왜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누적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국 가공식품 과다 많이 먹어서 몸 안에 염증이 생기고 있다는 징조다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공식품 줄이고 염증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화이팅!